91라는 나이는 제 삶이라는 책의 몇 번째 장일까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도 다채로운 여정이었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장수의 비결을 묻곤 합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비법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장수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의 나열을 넘어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의사의 길. 어린 시절, 저는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유독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아파하는 모습에도 마음이 쓰였고, 할머니가 알아놓으셨을 때 밤새도록 곁을 지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을 의사 선생님은 제게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병을 이겨내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막연하게나마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이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의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의학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눌러서 멋진 무대를 놓치지 마세요.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환자들. 의사가 되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깊은 슬픔이 병을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의사로서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찾아온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치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소중하게 보내도록 돕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적인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수, 우연이 아닌 삶의 선택. 오랜 시간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장수라는 것이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행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건강한 나무를 키우는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씨앗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없다면 결실을 맺기 어렵듯이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장수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98세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 이야기.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한 가족의 이야기는 장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가족의 장남인 김 할아버지는 9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자매들 역시 대부분 90세를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족의 건강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오랜 시간 그들을 관찰하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었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인 된장, 김치, 청국장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효 음식에는 유익한 균들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꾸준한 신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가벼운 산책을 즐겼고 바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형제자매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였는데 어떤 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체조를 했고 어떤 이는 집안일을 하면서 활동량을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도 매우 끈끈해서 자주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기쁜 일은 함께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었고 식사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낮잠을 통해 피로를 풀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신체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손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역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배우는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은 노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의 5가지 지혜,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김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장수의 5가지 황금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 요소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김 할아버지처럼 장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수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의 탄생의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존엄사, 호스피스 케어.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입니다. 91,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삶. 저는 91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제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며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수 비법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들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는 매일 그 선물을 열어보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삶 자체가 하나의 작은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1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가진 작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고 저와 같은 노년 세대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자주 합니다. 저는 고통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장수를 위한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들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는 매일 그 선물을 열어보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